야, 너 호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네. 돈 잃을까봐 무섭니? 네. 돈 없어도 돼. 진짜요? 내가 줄게. 요걸 한번 맛만 봐봐. 아 좋죠. 하게 될 것 같죠? 뭐 그냥 모의 투자 같은 건가? 그렇죠. 네. 안녕하세요. 와이미교육 이시훈 강사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주제 도박 2편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겪는 심리들이 어떻게 도박과 연결성을 가지는지,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가 이런 심리를 어떻게 악용하는지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박의 위험한 착각, 비합리적 도박 신념에 대해서 준비했습니다. 강사님, 비합리적 도박 신념? 비합리적 신념? 말이 어려운데 뭘까요 이게? 쉽게 말하면 시험날 아침에 미역국 먹으면 미끄러진다라는 말 들어보셨죠? 뭐 고전이죠. 이게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검증된 얘기일까요? 뭐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검증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줄 수가 있잖아요. 비합리적 신념은 논리나 증거보다 습관이나 느낌에 따라 형성된 주관적 믿음, 추상적인 거네요. 네, 현실과 연결되지 않은 믿음이 중요한 선택이나 행동을 좌우한다면은 그때는 한 번쯤은 스스로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맞아요. 수많은 운동선수들이 징크스가 있고 루틴이 있잖아요. 그쵸. 그렇게 하다 잘 됐으니까. 근데 그러다 치면 그 루틴 바꾸고. 저도 최근에 그 NBA 경기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제가 좋아하는 팀이 플레이오프에 진출을 했어요. 근데 볼 때마다 지는 거예요. 제가 볼 때마다 3번을 졌어요. 그럴 때 있어요. 네. 그래서 내가 보면 지는구나. 그래서 3번 연속 졌기 때문에 이번엔 안 봐야겠다. 안 봤거든요. 졌어요. 그래서 탈락했어요. 진짜 너무 말씀을 듣다 보니까 이제 그저께 제가 생각이 나는데 그러네요. 이런 비합리적인 신념이 도박에선 또 어떻게 작용을 할까요? 이런 심리들이 도박에서는 좀 더 위험한 착각으로 연결되기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겪을 수 있는 것 중에 도박사의 오류라고 하는 게 있어요. 도박사의 오류. 예를 들어서 친구랑 가위바위보 하는데 네. 연속 3판 졌어요. 어떤 생각이 들어요? 이번엔 이기겠지. 3번 졌으니까. 3번 졌으니까. 확률적으로 이건 좀 이상한데? 그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그게 도박사의 오류입니다. 이게요? 그리고 그것과 반대로 너무 잘 풀릴 때 드는 착각도 있어요. 네. 이건 핫핸드의 오류라고 하는데 핫핸드 뜨거운 손. 와 미쳤다. 오늘 연속 3판 이겼다. 오늘 되는 날이다. 된다. 나 다음 판도 이긴다. 너무 잘 될 때도 이렇게 착각할 수 있는데 정리하면 과거에 연속으로 졌거나 이겼다는 이유만으로 다음 결과가 달라질 거라고 착각을 하는 거죠. 연속으로 성공하거나 연속으로 실패하면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니까. 그 말이 안 되니까가 말이 안 될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저도 그런 좀 아는 것 같아요. 네, 아마 누구나 있을 겁니다. 저도 있었는데 예를 들어서 시험 볼 때 공부를 좀 못했어요 이번에.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풀 수는 없는데 어느 정도 아는 거라서 대충 풀 수는 있을 것 같아요. 준비가 좀 덜 돼 있을 그렇죠. 때. 그래서 열심히 풀고 있는데 네. 1번 답이 4번, 어허. 2번 답도 4번, 오케이. 설마? 3번 답도 4번. 내가 책 풀었던 답이 4번이라는 거죠? 네. 4번도 풀었는데 이것도 4번? 어머. 4번 연속 4번? 그렇죠. 선생님의 심리를 분석하지. 확률적으로 말이 안 되는데 선생님이 일부러 이렇게 했나? 사실 연속 4번이든 연속 4번이 아니든 네. 상관없잖아요. 그렇죠. 이처럼 일상 속에서도 쉽게 나타나는 비합리적 신념은 도박에 적용될 경우에는 위험한 행동의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합리화의 이제 근거, 도구로서 사용하면 될 수 있겠네요. 그렇죠. 내가 3판 연속 잃었으니까 다음 판은 딸 거야. 내가 3판 연속 땄으니까 다음 판도 딸 거야. 이게 도박을 계속 지속하게 되고 네. 심지어 그 순간에는 충동적으로 배팅을 많이 하게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근거는 필요해. 근데 애초에 도박이야. 그럼 뭐든 끌어다 쓰는 것 같아요. 일명 뇌피셜이죠. 비합리적인 신념이 이제 도박의 트리거, 방아쇠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족쇄처럼 작동할 것 같은데요. 맞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거는 이런 심리를 불법 도박 사이트들이 아주 교묘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서 로또 1등, 2등 명당 보신 적 있으세요? 봤죠. 많이 봤죠. 왠지 저기서 사면 내가 뭔가 그럼. 좀 더 될 것 같고 이왕 살 거. 근데 실제로 확률이 다르냐? 똑같죠. 근데 왜 명당이냐? 네. 그만큼 판매량이 많죠. 사람들이 그쵸. 많이 오니까. 그렇죠. 절대적으로 개인이 가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판매점이 가지는 확률이 높아지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거기서 약간 혼동이 생기는 것 같아요. 네. 그냥 가려다가도 그런 거 붙어 있으면 사보지 뭐 이런 마음이 들기도 하니까요. 맞아요. 근데 그런 생각이 드는 이유가 판매점 앞에는 로또 1등 뭐 5명, 10명 이렇게만 써놓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착각을 할 수가 있는 그럴 거죠. 수 있죠. 비슷한 심리적 트릭이 불법 도박 사이트에도 있습니다. 돈을 딴 사람, 특히 많이 딴 사람만 메인 화면에 잘 보이게 표시를 해놔요. 그 사람이 얼마 잃었는지, 몇 판을 했는지, 얼마나 했는지는 나오지 않습니다. 성공 스토리만 있군요. 네. 그러면 들어가 보는 사람은 이 확률 꽤 높은가 보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죠. 맞습니다. 근데 복권은 그래도 법의 테두리 안에 있잖아요. 그거를 규제하고 감시할 더 큰 시스템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금액도 한도가 있고 이제 너무
낮은 빈도로 할 수 없게 기간을 좀 유지하죠. 근데 불법 도박은 아니죠. 감시할 더 큰 시스템이 없습니다. 실제로 한 사례 중에 네. 승률 조작을 하다가 걸린 2천억 규모의 도박 사이트 사례도 있어요. 내 연패와 연승이 과연 우연히 일어난 일일까? 아니면 더 큰 돈을 걸게 만들려는 도박 사이트 조작이 숨어 있을까? 의심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안에 들어와 있는 게 아니니까 감시자가 부재하고 우리는 몇 가지를 근거로 믿지만 사실은 폰지 사기도 그렇지만 이제 마지막에 이제 소위 좀 털어먹고 가기 전까지는 계속 돈을 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죠. 다 정말 주다가 문화상품권 사기도 이렇게 주다가 마지막에 이 신뢰를 기반으로 1,000만 원을 먹고 튀어 이런 경우 많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시스템이 없다는 건 그런 경각심이 필요하다는 근거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조사하면서 놀랐던 게 또 있는데 네. 통제력 착각. 자기 통제력에 대한 착각인가요? 네. 그러니까 개인의 실력과 분석, 내 실력이랑 내 분석이면 확률을 계산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우연성을 내가 통제할 수 있을 거야라고 믿는 착각입니다. 실제로 좀 재밌는 실험이 있었는데 하버드 대학교의 심리학과 엘렌 랑어 교수가 통제력 착각을 확인하기 위해서 A와 B 두 그룹을 준비를 한 다음에 A그룹한테는 직접 번호로 선택한 복권을 사게 하고 B그룹한테는 자동으로 번호가 선택되는 복권을 사게 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 두 그룹한테 지금 이 복권이 매진돼서 딴 사람들이 못 산다. 네. 당신들이 가진 걸 사고 싶어 한다. 팔래? 팔겠느냐? 어. 네, 물어봤어요. 근데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났냐? 네. A그룹은 38%, B그룹은 19%가 로또를 안 팔겠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번호를 고른 게 확률이 높아지는 건 아닌데 그렇죠. 그게 통제력 착각입니다. 내가 번호를 직접 선택했으니까 네. 그 과정에서 나의 약간의 분석과 나의 고뇌와 나의 어떤 징크스와 나의 실력이 들어갔으니까 확률이 좀 다를 거다라고 느끼는 건데 네. 이런 착각이 도박을 이제 게임처럼 느끼는 순간에 더 위험해질 수 있는 거죠. 그쵸. 게임도 패턴이 있고 공략이 있으니까 실력을 키우고 이제 분석을 하다 보면 승리할 확률이 올라간다. 노력하면 될 것 같아. 라고 착각하면 위험하겠네요. 특히 이제 게임 실력은 또래 집단에서 나를 나타내는 라벨이 될 수 있잖아요. 저도 실제로 수업할 때 저 무슨 게임 하는지 애들한테 알려주거든요. 나 브롤스타즈 한다, 발로란트 한다, 배그 한다 이렇게 하면 이제 바로 아이들이 한 명도 빠지지 않고 바로 물어봐요. 선생님 브롤스타즈 트로피 몇이에요? 발로란트 티어 어디예요? 저 초월자예요? 선생님 실버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서열 매기고 혹은 쌤 저도 브론즈예요. 쌤도 브론즈예요. 크크크 이렇게 대화하는 것들이 굉장히 익숙한 저희도 대화였거든요. 그래서 운동이나 게임의 그 실력이 청소년들 사이에서 자기들끼리 노는 또래 문화에서 특히 이제 남자애들은 조금 더 그런 것 같은데 이렇게 티어가 있고 해봤다 수치가 어떻다는 게 이제 친밀감 내지는 이제 소속감 혹은 나의 존재감의 지표가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1편에서도 말했지만 게임이 도박과 닮았고 도박이 게임과 닮았고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인기 있는 트렌드가 된 것 같아서 나도 뭐 잠깐 시작을 해봤어요. 근데 뭐 주변에서 누구는 2,000원 걸어서 10만 원 땄다더라. 이게 일종의 티어구나. 그렇죠. 이러면서 미묘한 경쟁 심리가 생기고 그리고 나라는 사람의 실력을 뭔가 증명하고 싶은 욕구도 좀 생길 수 있죠. 근데 결국에는 이제 정해진 확률 그리고 심지어 불법 도박은 조작이 됐을 확률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럼요. 그걸 열심히 분석하는 거는 소용이 없는데도 계속 분석하게 되는 수렁에 빠지는 거죠. 혹시 이런 심리를 유도하는 그 시스템도 불법 도박 사이트에 있는 건가요? 맞습니다. 이 통제력 착각을 더 강화하도록 설계된 시스템이 존재를 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바로 기록지인데요. 기록쥐는 기록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말 그대로 기록하는 건데 네. 청소년이 가장 많이 하는 도박이 바카라거든요. 룰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플레이어와 뱅커가 있고 시작하면 딜러가 카드를 2장씩 나눠줘요. 근데 그 둘 중에 받은 카드 합이 9에 가까운 사람이 이기는 게임입니다. 네. 게임 시스템은 이렇고 돈을 따는 거는 둘 중에 누가 이기느냐에 맞춘 사람이 따는 거예요. 플레이를 하는 게 아니라 누가 이기는지 그 플레이하는 거에 거는 거네요. 그렇죠. 쉽게 생각하면 규칙이 좀 더 있는 홀짝이랑 똑같은 홀짝이네, 홀이냐 진짜. 짝이냐. 여기서 기록지가 뭐냐? 누가 이겼는지를 기록하는 종인데 뭐 비겼는지 뱅커가 이겼는지 플레이어가 이겼는지를 기록하는 건데 이걸로 분석을 하라는 거죠. 근데 이게 확률이랑 연관이 있냐 이거죠. 카드는 전혀, 완전히 랜덤으로 분배가 되니까 전혀 연관이 없는데 내가 이거 분석하고 있다고 착각하게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로 스포츠 도박이나 경마, 경륜 같은 데서도 이제 기록지를 써요. 네. 근데 거기는 이제 관측이 가능한 정보들이 있거든요. 선수 컨디션도 있고 비 올 때 더 잘했나 못했나 이런 관측이 되는 정보가 있는데 홀짝이나 바카라는 완전히 운이잖아요. 축구 중계, 농구 중계도 전문가들이 그렇게 많이 틀리는데 이런 걸 내가 분석해서 맞출 수 있다도 굉장히 오류에 많이 빠지는 것 같은데 분석과 전략을 할 수 있게
있게 판을 만들어 주다 보니까 그 착각의 수렁처럼 빠져들어서 도박에 더 심취하게 만드는 어찌 보면 조금 악랄할 수도 있는 시스템 같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경계 없이 받아들이면 정말 게임하듯이 빠져들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사위를 6만 나오게 할 수 있다. 그건 이제 실력의 범주가 아니라 이제 초능력인 거잖아요. 맞아요. 확률로 가는 건데 이제 확률을 실력으로 착각하는 부분은 확실히 경계하고 거리 두고 인식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손실 회피 심리가 있습니다. 본전만 찾자. 아유. 내가 본전만 따면 진짜 그만둔다. 이 말 많이 들은 것 같아. 네, 도박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이 손실 회피 심리가 뭐냐면 같은 금액의 손실과 같은 금액의 이익 중에 손실을 봤을 때 더 고통스럽게 느끼는. 사실 누구나 이런 성향 갖고 있고 그래서 마케팅 기법에도 많이 쓰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재고 소진 시 종료된다. 지금 마지막 수량 5개 남았다. 그럼 왠지 안 사면 손해 보는 거잖아요. 네. 근데 사실 안 사면 이득 보는 거거든요. 그죠. 돈이 안 나가는 거지. 네. 그거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편의점에서 파는 뭐 4캔에 10,000원, 요즘 10,000원도 아니지만 그거를 사야 내가 그냥 낱개로 샀을 때보다 이득을 본다. 이득을 보는 거다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내가 한 캔 먹을 거 4캔 사가게 되고 맞아요. 그럼 이들은 결국 판매를 하게 되는 것 같으니까.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울 정도로 누구나 느끼는 감정인데 이 심리를 자극하기 위해서 불법 도박 사이트에서도 아주 교묘한 장치를 씁니다. 이게 그게 뭐죠? 뭐냐면 네. 꽁머니라고 하는데요. 꽁머니, 네. 꽁으로 주는 머니. 그렇죠. 야, 너 호기심으로 여기까지 왔구나. 네. 돈 잃을까봐 무섭니? 네. 돈 없어도 돼. 진짜요? 내가 줄게. 요걸 한번 맛만 봐봐. 아, 좋죠. 하게 될 것 같죠. 뭐 그냥 모의 투자 같은 건가? 그렇죠. 네. 그래서 어차피 내 돈 아니니까 어. 되게 쉽게 배팅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럼 웃긴 게 공짜 돈으로 시작했는데 딴 돈은 괜히 내 돈 같단 말이에요. 그치. 나는 10만 원만 공짜로 받았는데 15만 원 되면 5만 원 내 돈 아닌가? 뭐 약간은 포만감이 들지 않을까? 그쵸. 성취감? 그걸 잃기 시작하면 여기서 좀만 복구하자, 본전만 찾자 하다가 더 잃고 네. 나중에는 잃은 거 복구해야지 내 돈까지 걸게 될 수 있는 거죠. 어느 쪽이든 이제 도박으로 빠지게 되는 함정인 거네요. 맞습니다. 더 중요한 거는 사이트 입장에서 이렇게 공짜로 주면 장기적으로 보면 얘네 손해 아니냐라고 네. 생각할 수 있는데 꽁머니로 딴 돈은 환전이 어렵습니다. 환전이 왜 안 돼요? 조건들이 굉장히 까다롭게 붙어 있는데 내가 10만 원 꽁머니 받았으면 10배, 그거의 10배, 50배를 배팅을 해야 출금할 수 있는 조건이 붙고 그렇겠지. 그러니까 그 돈 출금해 보겠다고 계속 배팅하다가 전부 잃고 내 돈 걸게 되고 네. 도박을 지속하게 되는 거죠. 악순환이네. 네. 왜 이런 구조까지 있는지 몰랐어요. 이렇게 시작하게 유도해 놓고 이제 환전에 여러 가지 제약을 걸어서 손해를 봤다고 느끼게 만드는 함정이라는 걸 명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택적 기억이라는 부분이 있던데 이건 또 어떤 건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선택적 기억은 말 그대로 강렬한 순간만 선택적으로 기억하는 거예요. 머피의 법칙 아시나요? 머피의 법칙 알죠? 뭐 내가 찾으려고 하면 그 물건이 없어. 뭐 세차를 방금 했는데 비가 와. 뭐 급할 때는 버스가 안 오고 넉넉할 땐 버스가 잘 와. 뭐 이런 건가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생각해 보면 급할 때도 버스가 딱 맞게 올 때도 있고 세차할 때 쨍쨍했던 데도 많죠. 너무 근데 그게 당연하니까 기억에 안 남는 거죠. 이처럼 도박도 수없이 잃고 딴 순간들이 많겠지만 가장 짜릿하게 딴 순간을 강렬하게 기억하게 됩니다. 내가 그때는 얼마까지 땄어야 돼. 그리고 불법 도박 사이트도 강렬한 순간만 기억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 불법 도박 사이트를 보면 네. 큰 배율로 돈을 따는 순간에 큰 돈을 따는 순간에 되게 화려한 효과음이 나와요. 실제로 제 친구가 네. 어쩌다가 광고 배너가 떠서 도박 광고 배너가 떠서 들어가 봤는데 체험판처럼 룰렛을 할 수 있길래 해봤대요. 네네. 돈도 공짜로 주길래 그냥 포인트처럼 다 잃으면 자동으로 충전되는 체험판인 거죠. 그래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막 클릭을 하다가 되게 크게 떴나 봐요. 근데 그 소리가 기억에 확 남아서 소리가 이거는 결국 돈을 따는 것도 아니지만 그냥 그 소리 한 번 더 들어볼까 하고 생각 없이 계속 누르다 보니까 1시간 동안 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쾌감을 잊기가 어렵나 보네요. 그쵸. 오감적으로. 실제로 이제 카지노 장면도 보면은 그 슬롯머신 막 계속 돌리잖아요. 근데 누가 잭팟이 터지면 삥삥삥삥삥 하면서 막 그 코인 떨어지는 소리랑 막 음악이랑 사람들이 다 달려붙고 이렇게 요란하거든요. 네, 시선이 딱 돌아가잖아요. 그 정도로 소리가 큰데 정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도박에 중독되는 게 돈을 따는 쾌감, 돈을 걸고 딸지 말지 모르는 그 불확실성에서 오는 긴장감과 도파민 터진 순간도 있겠지만 그래픽, 효과음, 중독적으로 만족할 수 있는 요소를 숨겨놓고 한번 경험하면 나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들 수밖에 없게끔 해놓기 때문에 한마디로 정신을 못 차리게 해놓네요. 그냥 사람을 감아버리네요. 그냥. 맞습니다.
자, 이렇게 무서운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약만큼이나 도박에 대한 경계심을 저희가 갖는 것인데, 마지막으로 솔루션이 필요하겠죠. 명확한 해결책까지는 아니겠지만 도움이 될 수 있는 습관들 한번 준비해 주셨다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인지하고 통제하는 습관입니다. 이게 너 도박 절대 하지 마 강요를 해도 잘 와닿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부정형 언어이기 때문에 그게 왜 하지 마? 왜 하지 마? 하지 말라는 이유가 뭐지? 이렇게 더 떠오를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너무 감정적으로 접근하게 되면 격해질 수 있고 왜 나한테만 그래? 네. 애들이 많이 하는 거 나 안 하는데. 관계도 소원해질 수 있고 네. 그러니까 혼내기보다는 이 심리적인 착각이라는 게 있다에 대해서 현실적으로 좀 대화를 나눠보시는 게 어떨까. 감정 쓰지 말고 원리에 대해서 설명하면서 이거 누구나 경계해야 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맞습니다. 확률 게임이라는 점을 명확하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확률에는 전략이나 계산이 적용되지 않는다. 장기적으로 가면 절대 이길 수 없는 구조다. 특히 불법 도박 사이트는 운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시스템이 이기도록 설계가 되어 있다. 이거는 완전한 팩트거든요. 네네. 설명을 명확하게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두 번째는 객관적인 데이터랑 숫자로 판단하는 습관을 만드는 거예요. 느낌, 기억, 착각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렇죠. 그 용돈 관리 앱이나 네. 가계부, 아. 지출 내역 같은 거를 활용을 해서 오. 내 판단이 정확한지를 검토하는 습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좋은 건 자녀의 용돈이나 지출 흐름을 파악하면은 도박에 노출됐는지를 또 체크를 해볼 수 있기 때문에 네. 좋은 방법이 될 수 지출을 있습니다. 체크할 수 있겠네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제 돈을 사용하는 감각을 잊지 않도록 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저희 찜질방이나 놀이공원 가면 현금 안 쓰죠. 네네. 팔찌로 띡. 네네네. 이게 팔찌로 찍다 보면 내가 얼마 썼는지 약간 감이 안 없어요. 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쓰는데 거부감이 안 생겨요. 그런 것처럼 실제로 이 손실 감각을 줄여서 소비를 유도하는 게 불법 도박 사이트에도 있다. 아.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한번 해보는 거예요. 너가 사이버머니로 3만 원 쓴 거는 가볍게 느껴질 수 있는데 3만 원짜리 햄버거 세트 먹으러 그러면 고민 좀 되지 않겠냐. 저는 10원짜리를 3만 원어치를 받아다가 그거를 얘 앞에다 확 놔주는 것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무겁다 이 자식아. 자, 저희가 심리학자 혹은 도박치료 전문가까지는 아닙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준비했습니다. 첫 번째로 누구나 겪는 심리적인 착각이 도박과 연결될 수 있다. 두 번째로 불법 도박 사이트는 이를 노리고 유도한다는 점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런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부모님 양육자님이 한 팀이 돼서 해결해 나가셨으면 좋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불법 도박 사이트를 하나하나 뜯어보면서 믿으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해서 수법들에 대해서 낱낱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강사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